네. 이번 주 발표를 맡게 된 이양기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AWS란 해서 이제 AWS의 초기 설정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 설정으로 비롯해서 엔진엑스가 왜 필요한가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AWS가 뭔지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하이? 오호. AWS는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플랫폼으로 약간 이제 개발, 배포, 운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AWS에서 이제 아이디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리전을 고르게 됩니다. 이제 리전이라 함은 AWS가 전 세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위치인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엄청 리전이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리전을 하게 되고 이제 리전을 선택을 할 시 고려사항은 이제 사용자의 위치, 가장 가까운 리전을 선택을 해야 지연 시간이 최소화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가장 가까운 리전을 선택하면 된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는 서울. 네, 이거 줄리엣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AP 노리스트 2 네,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리전을 고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어빌리티 쪽인가? 네, 가용 영역이라고 네,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가용 영역은 네, 해당 리전 내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며 만약에 리전을 서울로 골랐을 시 가용 영역은 이제 뭐 서울 동부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는 이제 서울에서도 여기서 이제 서울에 골랐으면 데이터 센터가 이제 또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이렇게 2를 선택을 하게 됐으면은 이제 가용 명목으로 이제 A, B, C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가용 영역 안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돈을 쓰고 이 서버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버를 활용함으로써 배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 2번으로 이제 물리적인 선택은 끝났고 이제 3번부터는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이제 세 번째는 VPC라고 이제 VPC는 클라우드 상의 논리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이제 완전히 격리된 네트워크를 제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 VPC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리전에서 VPC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해당 하나의 VPC는 이제 가용 영역을 이렇게 그 리전 안에 있는 가용 영역에서 이 VPC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VPC는 하나의 리전 내에서 존재를 하고 하나의 리전 내에서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네트워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VPC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서브넷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넷은 거대한 네트워크 대역의 VPC 주소를 잘게 쪼개 네트워크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VPC 하위에 생성을 해야 되고 이제 VPC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전을 하나 선택을 하고 이제 가용 영역을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지만은 서브넷은 이제 VPC를 쪼개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가용 영역에서만 서브넷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브넷은 이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이제 퍼블릭 서브넷은 이제 약간 프라이빗 IP를 가진 인스턴스에서 내부에서 생성을 해가지고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데비타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이제 약간 엔진엑스가 이제 퍼블릭 서브넷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은 이제 기본적으로 외부와 차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 IP만 생성을 할 수가 있고 퍼블릭 IP는 이제 제공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데비타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백엔드와 AI가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6번째가로는
이제 다섯 번째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라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VPC를 선택을 하더라도 이 AWS 내의 환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통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퍼블릭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한 IP만 있을 뿐이지, 이제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아직 그 출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이제 퍼블릭 IP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외부 IP, 외부 인터넷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라 함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VPC와 인터넷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장치이고, 그 다음에 이제 VPC 내 리소스가 이제 외부 인터넷망과 통신 및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VPC 내부로 접근이 가능하다. 약간 이런 게 인터넷 게이트웨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라우팅 테이블, 저는 이제 좀 라우팅이 많이 헷갈렸는데, 혹시 라우팅의 정의를 아시는 분 있나요? 라우팅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클라우드 라우팅? 예. 라우팅이 뭐 연결해준다 뭐 이런 거. 네, 이제 길을 약간 안내해준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라우팅 테이블이라 함은 이제 라우팅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목적지가 판교다. 또 외부 IP를 이제 판교라고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교다. 그럼 이제 내부 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저희가 가고 싶은 외부 IP가 판교다. 근데 이제 VPC 서브넷 안에는 이제 IP가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나는 판교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냐? 그걸 라우팅 테이블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라우팅 테이블은 판교로 가는 판교로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는 정보가 있으면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이렇게 가라. 약간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은 이제 목적지, 타겟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우선 목적지는 이제 뭐 어디로 갈 것이냐. 근데 이제 보통 저희는 외부 IP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IP 0000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모든 IP가 라우팅 테이블을 걸쳐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보통은 이제 타겟은 어떤 경로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외부 IP는 여기 있는데 이제 인터넷 이제 어떤 이제 출입구가 있어야 돼. 출입구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여기 5번에서 설명을 드렸던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이제 설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외부와의 통신을 할 때 외부의 목적지와 라우팅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참 많이 헷갈렸는데, 하나의 글을 제가 조금 옛날에 봤었을 때 이 아파트 비유를 했었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저한테는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만약에 비유를 해보자면 VPC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서브넷은 이제 각각 아파트 건물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이제 아파트 정문 출입구, 유일한 출입구예요.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그리고 이제 라우팅 테이블은 약간 이제 계단이랑 뭐 길찾기 안내도 어떻게 정문으로 가는지 약간 그렇게 아파트로 한번 비유를 해서 제가 이해가 한번 잘 됐기 때문에 갖고 와봤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데이터에서 그러면 이제 NGX를 왜 사용하냐, 이 AWS와 조금 연관이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 AWS를 설명을 했고, NGX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키텍처가 그러니까 이제 VPC가 하나 있다 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이 백이 있고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프론트가 이제 밖에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엔진엑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프론트랑 이 VPC랑 이렇게 아니 프론트랑 이 백이랑 현재 이렇게 접근이 할 수 없는 상태니까는 이제 저희는 이제 퍼블릭으로 여기다가 엔진엑스를 둬서 이 프론트가 퍼블릭이니까는 이제 외부와 통신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프론트가 여기다가 보내고 이제 엔진엑스가 이렇게 AI를 통해서 통신을 해주고 이제 엔진엑스를 통해서 송수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엔진엑스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AWS를 프라이빗으로 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론트가 엔진엑스를 통해서 접근을 해주면서 이제 엔진엑스는 설정 파일에 있는 걸 보고 백으로 보내던가 AI 서버로 보내던가 이렇게 하는 기능을 리버스 프록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대신 받아서 서버로 전달을 하고 그 응답을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반환하는 역할이라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록시 서버는 클라이언트와의 서버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며 리버스 프록시는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약간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프론트를 서버를 그냥 아싸리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두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엑스를 없애고 그럼 프론트를 여기다가 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바로 프론트가 백이랑도 쏘고 A랑도 쏘고 엔진엑스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프론트가 백이랑 AI랑 직접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백이랑 AI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프론트가 이제 프론트를 통해서 백엔드와 AI의 IP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버의 IP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엔진엑스를 둠으로써 프론트는 엔진엑스 IP밖에 모르고 엔진엑스 IP만 모르지만은 백이랑 AI랑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있어서 엔진엑스를 앞에 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타의 적용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백엔드와 AI 서버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두고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엑스 IP를 동일한 VPC 안으로 도와주고 엔진엑스가 백이랑 AI랑 전달이 되게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론트엔드는 엔진엑스 IP만 알아도 백 서버랑 AI 서버로 적절히 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엔진엑스를 쓴다. 네, 그래서 엔진엑스를 저희는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엑스의 기능으로는 이제 로드 밸런싱,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던 거는 로드 밸런싱이라고, 아니지, 리버스 프록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무중단 배포가 있는데 이거 설명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로드 밸런싱은 이제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서버가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나만 띄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서버를 이제 동시에 똑같은 서버를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이렇게 세 개를 총 띄워놔요.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원래 하나만 있을 때는 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서버에 가부하고 올 수 있는데, 이제 그 엔진엑스를 통해서 엔진엑스 설정 파일에 1번 서버에는 50% API가 가게끔, 2번 서버에는 30%만 가게끔, 3번 서버에는 20%만 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요청이 온다 하면은 이제 그 비중에 맞춰서 서버 1로 보내고 2로 보내고 3을 보내는, 그래서 이제 서버의 가부하를 낮추는 게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중단 배포는 이제 서버가 이렇게 두 개 띄워져 있는데 현재는 이제 여기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API가 여기로 가게끔 하고, 이제 그 반대의 서버는 이제 업데이트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API를 끄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 여기에 개발이 완료가 됐다, 테스트가 잘 돌아간다
하면은 이제 엔진엑스를 통해서 설정 파일을 통해서 이쪽으로 쏘게끔 해주고, 그거 이제 여기 연결이 끊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썸으로써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여기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럼 여기를 쏴주고 또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배포를 할 수가 있다. 끊기지 않고. 근데 이걸 무중한 배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엔진엑스 AWS 월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